본 교과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성남 캠퍼스 전자정보통신과 위탁과정 드론 조종 실습 교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챕터로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자격증 관련된 실기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그림은 이제 조종기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인데요.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기는 모두 2로 대부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드 1과 모드 2가 있는데 모드 1은 보통 RC카에서 사용이 되고요. 드론에서는 모드 2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드 1과 모드 2를 구분하는 것은 이 스로틀 레버가 왼쪽에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모드 2에서는 스로틀이 왼쪽 스틱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기에 달려있는 스틱은 두 가지고요. 왼쪽 스틱과 오른쪽 스틱으로도 구분이 되는데 왼쪽 스틱은 상하 방향이 스로틀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론이 상승과 하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좌측 스틱의 좌우 방향으로 스틱을 조정하게 되면 이거는 러더라고 하고요. 이 러더는 드론이 제 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그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스틱의 수직 방향은 엘리베이터라고 하고요. 이거는 드론의 전진 또는 후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스틱의 좌우 방향은 에일러런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드론이 수평 비행을 하는 겁니다. 좌측 수평 비행 또는 우측 수평 비행을 하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은 이 두 개의 스틱을 가지고 네 개의 동작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드론 조종을 하는 거고요. 드론을 조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의 모션을 보고 감각적으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드론 실기 시험장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1번 위치가 이제 조종사가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2번 위치는 이제 드론이 처음에 놓여져 있는 자리를 나타내는 이착륙장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은 15m로 안전거리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3번이 이제 호버링 위치, 가운데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이 이제 각각 그 6시, 3시, 6시, 9시 방향의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번 위치를 기준으로 50m 전방에 이제 8번 위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진, 후진 동작을 하기 위한 콘입니다. 이 각각의 위치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삼각형 뿔 형태의 이 바리콘이 되어 있고요. 이 끝부분에는 솔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이 소대의 이 날리는 방향을 보고 드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시험 규격장에서 총 이제 8가지 이제 코스에 따른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가장 3번 위치에서 이제 호버링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위치까지 가게 되는 전진 후진 동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4번, 3번, 5번 요 라인을 따라서 이제 삼각 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을 따라서 이제 원주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위치에서 7번 위치로 비상 착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위치에서 5번 위치로 사선 비행을 하게 되는 측풍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들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종사 자격증 비행하는 거고요. 이걸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실제 비행 연습을 할 때 이 실기 시험의 내용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드론 조종 연습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니 잘 보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드론 조종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종사 실기 시험 과정은 여기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12번까지이고요. 이 모든 과정의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큰 소리도 복창을 하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장 점검은 총 11가지의 항목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비행하기 전에 드론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확인이 다 끝나게 되면 이륙전 점검을 해서 드론이 비행할 주변 환경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풍향 풍속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지점에 어떤 종류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 비행하기 위해서 시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시정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드론을 시동을 걸고 이륙을 시켜서 일정한 높이에 유지시킨 다음에 이륙 기체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조종기의 4가지 방향 레버, 그거에 따라서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간단히 확인하는 겁니다. 이륙을 했다는 거는 벌써 스로틀이 일단 정상 동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엘리베이터, 에일러던, 러더 요 3개의 키를 아주 짧게 움직여 봄으로써 드론이 그 각각의 키 조작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버딩이라는 동작 가운데 그 아까 얘기했던 요 3번 위치에서 이제 호버딩, 정면 호버딩, 좌측면 호버딩, 우측면 호버딩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0m 전진 비행, 후진 비행하고 삼각 비행, 원주 비행, 비상 착륙, 그다음에 사선 측풍 접근 착륙, 그다음에 비행 종료가 돼서 착륙시킨 다음에 다시 기체 상태의 안전성을 검사를 하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험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부터 이제 실기 시험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실기 시험을 보기 시작을 할 때 드론의 조종 모드는 비행 모드는 GPS 모드입니다. 이 GPS 모드라는 건 뭐냐면 드론의 위치와 고도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호버링이 스스로도 가능한 모드거든요. 근데 드론이 기체가 크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바람도 불고 하다 보니 이제 고도와 위치가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데, 그거는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 조정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실기 시험이 시작이 되면 드론의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이륙을 하게 됩니다. 이륙을 하게 되면 드론이 상승을 하고 일정 고도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대략의 높이는 대략 3.5m에서 5m 정도도 여러분들 유지를 하면 되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 고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항상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호버링 한 다음에 정지라고 외치고 대략 3초에서 5초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모든 동작, 앞으로 설명하는 모든 동작의 끝에는 반드시 정지를 외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초에서 5초를 대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호버링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면 드론이 이제 3번 위치로 가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정지라는 동작을 외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호버링 위치의 동작이고요. 다음에 좌측면 호버링은 현재 3번 위치에서 12시 방향을 보고 있던 드론이 회전을 해서 좌측 방향 90도 회전을 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게 좌측면 호버링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 호버링은 다시 여기서 180도 회전을 해서 우측면을 바라보게끔 한 다음에 이 3번 위치에서 기체가 가운데 있게끔 정지 상태를 유지하면 우측면 호버링 동작이 됩니다. 자, 이 호버링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드론 조종기에 러더라는 키를 해야 되고요. 이 러더는 왼쪽 스틱의 그 좌우 방향으로 스틱을 조작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면 호버링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정면 방향 12시 방향을 보기 위해서 90도 좌측으로 회전을 해서 정면 방향을 응시하고 가운데 위치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기수 정렬 상태가 완료가 됩니다. 자, 앞에서 이제 호버링 동작에 대한 평가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바로 전진하고 50m 전진, 50m 후퇴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까 기수 정렬에서 12시 방향 6시 6번 콘을 향해서 6번하고 8번 콘을 향해서 기수가 정렬되어 있으면, 자, 드론이 아까 처음에 높이가 고정됐던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 가운데선, 가상의 이 가운데선을 따라서 드론이 쭉 비행을 하면 됩니다.
이때 드론이 가면서 좌우로 흔들릴 수 있으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에일러던을 이용을 해서 드론이 항상 이 가운데 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조작을 해 주셔야 되고, 고도도 3.5m에서 5m, 처음에 이륙해서 정지된 그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로틀도 조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진 비행을 해서 8번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후진을 해서 그대로 뒤로 후진을 해서 3번 위치까지 도착해서 정지 상태 호버링을 유지하면 됩니다. 자, 이 동작에서는 여러분들이 키 조작은 오른쪽 스틱 엘리베이터 전후진과 그 다음에 좌우로 수평 비행을 조절하는 에일러던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한다면 스로틀까지 같이 해서 고도를 유지시켜주는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삼각비행인데요. 삼각비행은 말 그대로 삼각형을 공중에서 수직 방향으로 삼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후진 비행을 해서 여기 3번 위치에 오게 되면, 자, 이제 드론을 이 방향, 이쪽으로 먼저 또는 이쪽 둘 중에 하나로 먼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쪽 방향으로 먼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4번 좌측 방향으로 먼저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위치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드론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5번 쪽으로 하강 우측 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됐고, 다시 3번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드론이 비행한 결과를 보게 되면 삼각형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삼각비행입니다. 자, 이 삼각비행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작해야 될 거는, 일단 드론이 상승을 해야 되니 스로틀을 조작을 하실 수 스로틀을 갖다가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면서 우측으로 움직여야 되니 에일러던 동작, 그 키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지 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니 호버링 동작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는 항목입니다. 자, 다음은 드론 조종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원주 비행입니다. 원주 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먼저 동영상 그림을 먼저 동작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륙장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왼쪽으로 돌든 시계 방향으로 돌든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출발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러더 우측면 호버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원주 비행을 시작하게 되면 드론이 이 원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다시 이착륙장 위치로 온 다음에 다시 기수 정렬해서 정면 방향을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원주 비행인데요. 자, 이걸 다시 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원주를 따라 돌려면 두 가지 어떤 키 조작을 해야 되냐면 전진을 해야 되고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진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회전은 러더, 그 다음에 얘가 드론이 날아갈 때 똑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갈 테니 그 수평 비행을 조작하는 에일러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동작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고도가 낮아지면 이제 스로틀까지. 그래서 이 키 4개의 조작을 다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콘을 지날 때는 반드시 숲지구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비행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주 비행은 처음에 그 초보자 때는 가장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연습하는 방법은 다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육각형을 그리는 형태로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꼭지점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음번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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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원에 가까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행 연습을 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전진, 그 다음에 러더 회전,
회전, 그 다음에 전진, 회전, 전진, 회전, 전진, 회전, 전진.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각이 많은 다각형을 그리게 되고, 이걸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면 거의 원에 가까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원주 비행 다음에는 이제 비상 착륙인데요. 비상 착륙은 비상시 발생 시, 뭐 드론이 갑자기 저기 비행이 이사 간다거나 배터리가 급격하게 소모가 됐다거나 할 때 비상 착륙, 급하게 착륙했을 때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자, 원주 비행을 끝나게 되면 기수 정렬 상태에서 드론이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고도를 상승합니다. 대략 5m 정도, 3m 정도를 더 상승하니까 이 최대 고도가 대략 한 7m 정도가 되는 상태인데요. 이 옆에 녹색 패드 위, 여기가 이제 비상 착륙장 위치인데, 여기까지 급강화한 다음에 대략 한 50cm 정도 위에서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착륙, 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급격하게 하강, 그 다음에 위치 잡은 다음에 착륙.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비상 착륙이고요. 대략 여기서부터 시작해 비상이라는 구호와 함께 비상 착륙 비행을 하게 되는데, 대략 5초 정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완료를 해야 됩니다. 자, 비상 착륙이 되면 그 다음에 시험 항목은 정상 접근 착륙인데요. 이때 비행기 드론의 조정 모드는 애터투드 홀드 모드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애터투드 홀드 모드는 뭐냐면, 고도는 자동 유지가 되는데요. 위치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데, 위치 조정을 뭘로 하죠? 엘리베이터랑 에일러던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정이 조금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까다로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에티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드론을 시동을 걸고 이륙을 하게 됩니다. 이륙을 하게 되면 이제 드론이 좌우로 막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람도 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드론이 그거에 따라 위치가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드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종기를 통해서 가운데에 호버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지를 시켜준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륙장 위치까지 와서 드론을 정지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착륙을 하게 되면 정상 조건 착륙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 항목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액티 모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위치가 자동 조정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키와 에일러던 키 조작을 통해서 드론의 호버링을 유지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륙할 때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착륙할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버링 위치할 때도 너무 키 조작을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하면서 드론이 이 패드 영역 범위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항목은 이제 측분 접근 착륙인데요. 자, 앞에서 이제 그 정상 접근 착륙할 때 그 에티 모드를 사용했었잖아요. 그 에티 모드에서 다시 GPS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드론을 시동을 걸어서 이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5번 위치로 가야 되는데 이때 드론을 사선 방향으로 이동을 해가요. 그런 다음에 90도 우측면 호버링을 통해서 이쪽 방향을 보고 정지 비행을 호버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쪽으로 갈 때는 어떤 키 조작을 해야 되죠? 전진도 해야 되고 우측으로 수평 비행도 해야 되잖아요. 전진은 엘리베이터, 우측 수평 비행은 에일러던. 그래서 이 두 개의 동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 하강에 따른 스로틀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틀어지는 방향, 이 호버링을 위해서, 우측면 호버링을 위한 러더 동작까지 이렇게 4개의 키 조작을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면에 대한 호버링이 된 상태면 다시 여러분들 키 조작을 통해서 드론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후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측으로 수평 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 아까 말했듯이 엘리베이터, 후진이랑 수평이동에 대한 동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착륙을 하게 되면 이제 시험 비행은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드론 실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실제 비행하는 쪽에 관련된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클릭해서 동영상을 찾아보면 되고요. 그 영상이 바로 요겁니다. 요걸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드론 실기 비행 내용에 대한 거를 실제 드론이 비행하는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